좋지 않은 상황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가급적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손님 모시도록 할게요. 그 압둘 와함님을 모시게 됐고요. 제가 간단히 압둘 와함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리아 다마스쿠스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2009년에 그 한국의 1호 시리아인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동국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2020년에 한국으로 귀화하셨습니다. 2013년에는 시리아 난민을 돕는 시민단체 헬프 시리아를 설립해서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구호 및 난민 지원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강연과 저술, 방송을 통해 시리아 현실을 알리고 한국과 아랍 주요국들과의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마 선생님들 중에는 압둘와함 님이 그 방송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예, 오늘 그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가 그 난민으로 산다는 것과 세계 시민이 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우리 압둘와함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압둘와합입니다. 아까 앞에는 너무 거창하게 저를 소개해줘서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 왔을 때는 시리아가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왜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까지 왔냐고 아마 그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다마스커스 대학교 공부하고 있었을 때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가서 거기 석사, 박사 공부하고 프랑스 문화 배우고 다시 시리아 돌아와서는 자리 잡고는 뭐 대단한 일은 하고자 하는 약간은 젊음의 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다마스커스 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우리 집 근처에서 그 한국인 두 명이 지금 길 헤매고 도움 필요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분들 도와주고 조금 그때까지 뭐 열정적인 살았으니까는 조금 뭐 오지랖이 넓고 약간 좀 호기심이 더 많아서 그분들도 제가 간섭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그날부터는 그분들이랑 친하게 지냈고 우리 집 근처에서 집을 이렇게 마련하게 됐고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면서 그분들 통해서 또 많은 한국인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도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외국인 친구들 많았지만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만나면서 또 새로운 한국인들도 만나면서 한국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됐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해야 하니까 친구의 나라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알아야 깊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전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남한, 북한 매일매일 총 들고 칼 들고 뭐가 서로서로 죽이고는 제일 위험한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현대, 기아, LG 등등등 대기업들 뭐 우리나라에 보내는 물건들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뭐 제정권이라서 뭐 그 정도까지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게 한국인 만나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그 친구들은 저한테는 되게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한국에 와서는 많이 실망했지만 그때는 그분들은 되게 대단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되게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살고 모범 생활도 하면서는 열정적인 살고는 마음이 넓고 따뜻하고 그런 모습 보여줬으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렇게는 따뜻한 사람들도 있군요. 하고 그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몇 개월 뒤에는 그분들이 시리아 생활은 이미 다 끝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올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집, 우리 시골 고향으로 같이 가서 유프라테스 강 앞에서 놀면서는 뭐 수박 뭐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밤이라 그래서 다들 뭐 그냥 농담으로는 아이고 서로 싸움하지 맙시다 어렵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뭐 프랑스도 와하비 프랑스 가고 우리 프랑스 여행 유럽 여행 갈 때는 와하비 만나러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이런 말씀하셨으면 농담 반 진담 반 같이 한국 갈래? 한국 같이 가자. 뭐 프랑스도 갈 텐데 거의 다 외국이잖아요. 한국 가면 또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인사말로만 생각은 했고 넘어갔는데 계속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전 그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립고 그 친구의 하는 말은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잊을 수 없게 됐고 생각하다가 저도 검색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한국이랑 시리아랑 외교 관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 몇 명밖에 없었고 한국에서는 시리아 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 알게 돼서 그 사실들은 저한테는 큰 자극을 줬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여러 나라 많이 가 있고 자리 잡고요 왔다 갔다 교류하고 있는데 하필 왜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하고 시리아랑 하고는 왜 관계 없을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어린 사람 조금 젊은 사람의 궁으로는 마음 열정으로는 그럼 제가 가겠다. 다른 사람 가지 않았던 것을 제가 먼저 가서 한국에 생활해보면서 석사라도는만 하고 석사는 2년밖에 안 걸리니까 2, 3년 정도는 뭔가 해보고 거기에서 살만한 나라이면 한국에 계속 살고 박사까지도 하고 별로이면 뭐 별로 이상한 나라거나 별로 살기 안 좋은 나라이면 다시 프랑스 가면 되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가겠다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가족, 친구, 교수님들, 주변 사람들 다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니, 프랑스는 시리아랑 외교 관계도 있고, 시리아 사람들 프랑스 가서 자리 잡고, 시리아 사람들도 많고, 네가 아프거나 문제 생기거나 뭐가 도움 필요할 때 옆에 도와줄 시리아인도 많을 텐데, 이렇게 낯선 나라 가고, 거기에서 혼자 있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뭘 믿고 가냐.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니까, 왜 그런 고생하냐. 가지 말라. 이렇게 나를 또 말리다가, 유일 딱 저를 지지했던 사람 딱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 뭐 알아서 내 인생이니까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경험도 해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뭐 프랑스 가든 뭐 한국 가든 어디 가든 예 그래서 제가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허락은 제일 중요한 허락이잖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지원해 주니까 머니 힘은 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허락은 확보해서 바로 진행하기 시작은 했고, 그래서 2달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헤어지고도 해서 그 과정 2달밖에 안 걸리고, 준비 없이 그냥 마음으로 한국에 왔는데요. 그때 가방에서는 책밖에 없고, 한국에 왔으니,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한국 겨울은 어마어마하게 춥고, 한국에 도착하면서 너무나 충격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날씨 너무 춥고, 음식 너무 입맛이 안 맞고 언어가 너무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죠. 그래서 살면서 이런저런 뭔가 경험하면서는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 학원에 입학하게 되고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내 학원에 입학하고 그리고 석사 공부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1년 동안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고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1년 동안 계속 매일매일 후회했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어려운 길 선택했을까? 제가 바보였나? 역시 옳은 말 들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옳은 말은 들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어느 날 그냥 마음을 잡았어요. 굳이 이런 생각만 하면 나만 흔들리고 고생하고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할 곳이니까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하고 살자. 하고 그래서 마음을 잡고 1년 이후에 또 제가 한국 생활 어느 정도가 배우게 됐고 익숙하게 됐고 언어도 조금 더 배우고 지금보다는 옛날에 못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됐고 주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시리에서 만났던 사람 아닌 한국에서 처음 본 사람들도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면서 살게 됐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한 유학생 생활뿐이었습니다. 다른 고민도 없고 가족이랑 매일매일 전화 주고받으면서 뭐 시리아도 안정한 모습이었는데
그때가 어떤 어려움이 하나도 있었는데 저는 시리아에 있었을 때 좀 뭐 너무 좀 좁은 세계에만 살고 있어서 좁은 세상에만 살고 있는 상황이라 전 세계 사람들이 시리아를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는 믿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왔을 때는 시리아 자기소개할 때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얘기할 때는 "잉? 시리아? 뭐예요? 그거 나라예요? 지역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쪽인가? 뭐 남미에 있는 쪽인가?" 생각 보니까 생각 보니 그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 저한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라는 나라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저보다는 시리아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에 내 개인 자기소개도 하게 됐고 그래서 시리아 소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도 보여주면서 우리 시리아랑 한국이랑 얼마나 먼 나라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아시아인지도 설명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나라는 바로 터키 있잖아요. 거기 터키랑 너무 친하니까 여행도 많이 가니 그럼 터키 지도 보여주면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라는 시리아에 있고 지도 보여주면 조금이라도는 우리가 가까워지니까 지도 보여주면서 그래서 설명도 해주고 역사부터도 설명합니다. 그때 시리아 살았을 때 되게 좀 재미있는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분 보고 있는 사진, 계시는 사진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사진인데 제가 어릴 때는 뭐 친구들이랑 이 여기 그 이런 유적지들 위해서는 올라가고 뛰고 내리고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말 타고 뭐 이렇게 좀 많이 놀고 놀았다가 제일 신기한 건 외국인들이 와서 그 만바지도 입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는 끼고는 목에서는 카메라를 뭐 걸으면서는 열심히 사진 찍더라고.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유프라테스 강이나 아름다운 자연이나 좋은 모습들 찍지 않고 그 이렇게 무너진 집들, 오래된 집들, 허무한 집들만 이렇게 오래된 돌들만 찍는 이유가 뭘까? 그때는 저한테 제일 신기했는데요. 학교 다니게 되고 역사 시간에는 뭐 역사 배우게 되면서 '아 이런 오래된 집들 무너지는 집들은 그냥 집은 아닌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유명하고는 지금 약간 뭐 소중한 이렇게 유적지였거나 문화의 유산이었거나 알게 돼서 이후부터는 이거 뭔지 알게 된 후에는 나도 자부심 가지면서 자랑하면서 옆에 지나가면 지금 너무가 신비롭고 옆에는 다른 뭐 후배들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위에 올라가거나 하면 혼내고 "절대는 올라가지 마라." 저는 어릴 때는 더 많이 올라갔지만 다른 사람 이제 알고 보니까 "절대 올라가지 마." 하면서 그래서 요런 유적지들도 한국 친구들한테 한국 분들한테 계속 보여주면서 그래서 특히 로마 시대 역사 설명하면서 로마 시대 역사도 하니까 설명도 하는데 뭐 모르는 분들은 계속 보고 저를 보고 "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로마랑 시리아랑 뭔 상관이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는 생각하는 로마 지금 오늘 현대에 있는 로마만 생각나니까 "이거 시리아랑 뭔 관계냐? 왜 로마 시대 너희가 공부해야 하냐?" 우리 역사는 로마 역사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로마 그때 시리아는 로마 뭐 제국에 속하고 있던 지역이니까 거기 로마 유적지도 많이 돼 있고 어느 지역 가든 어느 마을 가든 시리아에서 이러한 유적지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적지들 이렇게 자연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자기소개도 했고 그리고 제가 자기소개할 때는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리아는 아랍 나라이고 아랍 나라이면 그러면 아랍인이고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나무도 100% 아랍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시리아라면 아랍이니까 이슬람이니까 그러면 시리아 사람들 나무도 무슬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시리아 국민들에는 아랍 민족도 있고 다른 민족들도 많습니다. 시리아에서는 17 민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랍 민족은 대다수 있긴 하지만 쿠르드, 투르크만, 아시리안, 두르즈 등등등 이스마일리 여러 민족도 있고 그리고 종교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종교 있었습니다. 이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들 평화롭게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모습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현대적인 이렇게 이슬람 사원들 사진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오래된 유명한 유적지 있는 오마위야 사원 같은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시리아를 노숙해 해왔고, 그리고 역사 설명하면서 종교 이야기도 설명도 해주면서는 유명한 와 오래된 교회들도 설명도 해주면서 아직까지 시리아에서 남아 있습니다. 특히는 기독교인 친구들한테 말룰라 지역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말룰라 지역은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인데 시리아 역사와 아랍 역사에 나온 이야기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거기 옛날에 예수님이 베틀레헴부터 시리아 쪽 그 지역에서는 생활하시면서 이곳에도 생활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는 교회들도 많고 역사적인 오래된 교회들 있고 거기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리아 공식적인 언어는 아랍어 언어이지만 말룰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랍어하고 예수님 사용하셨던 아람어까지도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친구들한테 그걸 설명하면서 아, 조금이라도 가깝구나 이렇게 느낀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왜, 사실 이런 사진들 보여줄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시리아면 아랍이 나라, 아랍으로 생각하게 되고 연결하게 되었고 무의식적으로는 머릿속에서는 바로 뭐가 연결될까요? 사막 연결하잖아요. 그럼 압둘 와합이 시리아 살고 있었을 때는 아랍 칼 들고 아랍 말 타고 사막 건너가는 그 상상하고는 이렇게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어디 여행 가면서 한국에 제일 좋아하는 지역 뭐냐?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항상 나다 있는 곳을 강조합니다. 뭐 강릉, 석주, 울산, 부산, 제주도 뭐 그런 섬에 있는 약간 바다 있는 쪽만 강조합니다. 왜 그런 지역만 강조하느냐? 지리산 이야기도 안 하고 다른 강원도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 생각에는, 와하비 사막에 살았던 사람이라 한국에 오는 동안, 살고 있는 동안 바다를 경험도 해보고 해산물도 많이 먹고 즐거운 추억 만들고 시리아 가라는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좀 나를 아껴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도 바로 이런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아니 시리아 예쁜 지중해도 있고 지도 보면 더 바로 보이고 우리도 여름마다도 바다 가고 놀고 우리 집 앞에서는 유프라테스 강도 있는데요.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이야기하면서도 한국인 친구들한테 그런 농담들도 합니다. 친구들이 워낙 뚝뚝하고 그래서 잘하는 것도 많고 뭐 경험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자랑할 것 없으니 그냥 옆에 앉아 있으면서 유프라테스 강 보여주면서 이건 우리 집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서 첫 인류 문명이 시작은 했었습니다. 뭐 메소포타미아 시작은 했잖아요. 니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여기 그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시작은 또 하고 오늘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장난으로 우리 집 앞에서 첫 인류 문명이 발생했다고 그런 재미없는 농담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초록색 상들도 보여주면서 또 우리도 등산도 하고 또 알고 있죠. 한국만큼 그렇게 초록초록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텐트 치고 사막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옛날에 시리아 소개했을 때는 뭐 교육이나 대학교나 뭐 학교나 대해서는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 가든 당연히 뭐 학교도 있고 사람들도 공부하고 사람 사는 법이 다 똑같으니까 뭐 차이가 없을 텐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시리아 혁명이 일어나고 정쟁으로 흘러간 후에는 시리아의 정쟁이 일어나는 이유, 시리아 정쟁 왜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던 이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약간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리아 상황 악화되고 지금까지 어려워지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 무식해서 그래요. 이렇게 무책임적인 발언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좀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생활 못했던 사람은 아닌데 시리아 교육은 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잘 대단하고 잘 된 교육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잘 교육은 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다마스커스 대학교 다녔고 법학과 다녔고 변호사도 활동해왔던 사람이고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고 저보다 훌륭한 시리아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리아는 뭐 사회주의 시스템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스템도 아니고 이슬람주의 시스템도 아니고 약간 복합적인 약간 섞어서 이상한 약간 뭔가는 뭐 사회주의를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요. 거기에서는 교육이나 의료나 보건은 무료로 이렇게 제공합니다. 공부하고 싶고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뭐 대학원까지는 무료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올 때까지 학비라는 단어가 몰랐습니다. 시리아에서 다 무료로도 공부했고, 변호사 시험 통과할 때까지 다 무료로 다 공부해왔으니, 한국에 와서 석사 입학할 때는 어마어마한 학비를, 비싼 학비를 내야 한다고 알게 돼서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밤새고 또 꼬박꼬박 돈을 모으면서는 알바비로는 모였으니까 아 시리아 많이 그립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교육이 지금 힘이 너무 무료는 공짜는 줬다 하면서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요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보여줍니다. 그 시리아 정치 잘못돼서 나라가 이렇게 됐을 뿐이지 교육이 안 돼서 시리아 사람들이 무식해서 공부 안 해서 전혀 아닙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도 하락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지한 모습이나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또 나옵니다. 그, 그 사람들은 생활할 의지 없다. 아랍 사람들은, 특히 시리아 사람들은 게으르고 약속은 안 지키고, 뭔가 내촌내촌 살고, 그 사람들, 뭐, 믿음직한 사람들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정쟁이 끝나지도 않고, 그날 힘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는 너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좀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시리아 사람들 뭐 그렇게 좀 의지 없고 뭐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분들은 뭐 오랫동안 같이 함께 살아왔고 의지도 있던 사람들인데요. 시장 모습만 보든 뭐 다른 한국이든 뭐 다른 나라든 다 비슷한 모습인데 다들 아침에 일어나서 적극적으로는 출근도 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도 하니까 장사도 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이런 사진들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옛날에 한국 친구들, 처음 만났던 한국 친구들 이런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이런 사진들 왜 보여드렸는지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도 차 타고 우리가 좀 횡단보도 건너가고 있던 거예요. 사막 말만 타고 다니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뭐 한국에 만든 차들이죠. 뭐 현대 기아나 뭐 그런 차들이 많죠. 한국 사람들 타고 있는 비슷한 차들도 타고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눈에 하얀색 뭐 낭만적으로 아름답게는 사여 있는 눈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눈 내릴 때마다 그 카카오톡에서는 계속 뭔가 눈 표시가 또 생기잖아요. 눈 내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새벽에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계속 카카오톡 보냅니다. 새벽 카톡 계속 카톡 문자가 많이 쌓이는데요. 밖에 내렸으니 밖에 나가서 눈사람 만들고 놀아. 사막에 살았던 친구가 한 번도 하얀 눈 본 적이 없으니 그럼 한국에 살고 있는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신비로운 이렇게 눈을 보고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시리아 가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보냈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시리아에서도 눈을 많이 봤습니다. 시리아에서도 그 사계절이 있습니다. 가을, 겨울, 여름, 봄, 또 한국처럼 완벽하게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그때만 해도 초기에는 의료보험이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감기 걸리거나 하면 제가 몇십만 원 내야 할 텐데 꾸지는 밤에 새벽에 눈 사람 안 만들어도 된다. 땡큐 하고 이렇게 좀 좋은 말로 대답은 해왔다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옛날 친구들한테도 이런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그 시리아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 모습들은 한국 집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현대적인 건축으로 살고 있죠. 뭐 시멘트로 가득 찬 집들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집도 좁고 하지.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넓은 집, 뭐 시리아 전통 집들은 사진처럼 나오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집을 가든 옛날 집들을 방문하면 바닥이나 벽이나 벽돌에서 항상 모자이크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모자이크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자이크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나무도는 다른데 옆에 같이 함께 붙이면 아름다운 그림 하나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사진 나오잖아요. 그런 미술은 몇백 년 전에 시리아에서 탄생했던 미술입니다. 네, 그 모습으로 시리아 사람들을 보고 만약에 이러한 질문 받으면 한 단어로 시리아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러한 질문 받으면 많은 시리아 사람들은 나처럼 아마 이렇게 대답은 할 겁니다. 시리아는 모자이크입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 다 같이 아름답게 오랫동안 붙어 있으니 우리가 아름다운 시리아 만들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이야기할 때는 시리아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바로 모자이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쟁 일어나기 전부터 모자이크다. 우리는 다 모자이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자랑하고 우리는 단일 민족 아닌 우리가 다양한 민족 다 함께 평화롭게 살아왔다. 그것을 장점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요즘은 시리아라는 나라만 검색하면 정쟁, 난민, 테러리스트, IS, 러시아, 터키, 강대국 그런 이야기만 나올 뿐입니다. 근데 옛날에 시리아 정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에 자스민을 검색하면 시리아 나오고 시리아 검색하면 연관 단어가 바로 자스민 나옵니다. 이유는 시리아 문화에서 자스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스민 꽃을 집마다는 다 키웁니다. 다 키우고 이렇게 관리하는데 특히 구도시들에서 그래서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어서 나무가는 빨리 커지니까 그래서 집 바깥으로 이렇게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길에 좀 어느 골목에는 지나가면 자스민 향이 맡으면서 아름다운 자스민 이렇게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시리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보니까 그렇게 신기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외국인들이 시리아 방문할 때 여행 가면서는 이런저런 재미있는 추억도 하면서 그런 추억 중에서 후도시에는 걸어가면서 이렇게 여름 밤에는 이렇게 좀 낭만적인 그 날씨, 시원한 날씨에 걸어가면서 자스민 향이 맡아 보니까 너무나가 좀 이렇게는 아름답죠? 특히 그때는 애인 손 잡고 걸으면 더욱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가게 되면 아마 시리아 여행 나무도 잊어버려도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는 막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언어로 자기 시리아 여행 후기 이야기할 때는 다들 자스민 이야기 하나 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뭔가 시리아 검색하면 자스민으로 자동으로가 나온 것 같아요. 요즘은 안타깝게 해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도 않고 바로 시리아 검색하면 난민 정쟁 그런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아랍 문학에서도 자스민 또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그 시리아 이야기할 때는 아랍 문학 쪽에서도 자스민을 이렇게 계속 언급하는데 요즘은 또 난민 많이 나오는 요즘은 난민 이야기할 때는 어떤 멋진 표현 쓰고 싶은 아랍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시리아 정쟁 때문에 전 세계는 자스민이 흩어지고 지금 나눠지게 됐다. 이렇게 이 표현도 합니다. 물론 저는 시리아 사람이긴 하지만 나한테는 자스민 향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나면 땀 냄새만 나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전혀 자스민 향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도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음식이나 먹는 것도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또 많은 어려운 중에서 하나는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충교 이후로는 그 돼지고기 못 먹고, 그리고 돼지고기 안 들어가는 음식들도 제가 입이 조금 짧고 까다롭고 해서 웬만한 음식들은 잘 못 먹었습니다. 주기엔.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6개월 동안 12kg 빠졌습니다. 너무나 고생했고 음식 때문에 한국을 떠날 뻔했었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매일매일 배고프고 어디 수업 듣거나 알바하거나 하면서 끝나면 뭘 음식 먹을 거냐 그거 생각만 하고는 살아왔으니 너무나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맛이 안 맞는데도 한국 식당들에 가게 되면 감탄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주문하면 반찬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는 가면 또 그때 여행 많이 다녔는데 그때 어떤 지역 가면 또 지역마다 가면 또 반찬이 또 다르고 맛은 또 다르고 다양하게도 나오고 저는 그때만 해도 한국 문화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납상 모습만 봤을 때 한국 문화 되게 다양하고 풍부하고 깊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그냥 먹는 것뿐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는 그렇게 다양하고는 깊구나 그런 생각이 첫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란 바로 시리아 생각나게 됩니다. 사실은 밥상 볼 때마다. 그래서 시리아도 어느 지역 가든 다양한 음식, 다양한 반찬 다 있는데요. 한국이랑 별 차이 없네요. 근데 맛은 다를 뿐이지, 재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역시 어디 가든 사람 사는 법이 다 똑같죠? 그래서 그런 위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자와 아이스크림 모습들도 이렇게 좀 친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맛은 사진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시리아에서는 특히 뭐 한국 나연 어느 나라 마찬가지죠. 뭐 밥 먹으면 끝나면 다음에 후식이 먹잖아요. 아이스크림이나 뭐 과자나 뭐 그렇게 먹어야죠. 시리아에서는 과자 킬 따로 있고 아이스크림 따로도 있고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과자에 있는 굴목이나 길을 가면 다양한 과자 볼 수도 있고 가게들 서로서로 경쟁하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세팅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안에서 견과류 많이 넣습니다. 이러한 견과류 많이 넣어서 그래서 사실은 칼로리가 너무 높습니다. 다이어트 생각은 하신 사람들은 하나만 먹으면 충분할 것 같고 다이어트 생각 안 하면 신경 안 쓰면 뭔가 많이 먹어도 되지만 다이어트는 원래는 내일부터잖아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 적이 없잖아요. 항상 내일부터 시작은 하죠. 예, 그런 사진 보여줬는데요.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한국이랑 시리아랑 그렇게 큰 차이 없잖아요. 사람 사는 법이 다 비슷할 텐데, 다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맛있는 곳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도 살고 안정적으로 하고 가족 교란도 교육도 받고 하니까 아름답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요즘은 정쟁 이야기 많이 나온 나라라서 그래서 정쟁 이야기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친구들한테, 한국 친구들한테 주기에는 시리아 상황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시리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사진을 바로 보여줍니다. 아마 이 사진을 여러분이 지금 두 인물을 알고 계시죠? 원래 그 두 인물 알고 있고 1세대하고 지금 뭐 2세대, 3세대죠. 지금까지.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하프드 알 아사드라고 합니다. 하프드 알 아사드는 군인이었고 하프드 알 아사드 장군이 1963년에 쿠데타로 권력을 잡게 됐고 선거 없이 바로 쿠데타로는 시리아를 통제하게 됐는데 그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립하고 여러 군인들이랑 농유들이랑 같이 이렇게 시리아를 통제하다가 그래서 1963년부터 1970년까지 7년 동안 공사 운영회를 시리아를 통제하다가 하프드 알 아사드 장군이 같이 쿠데타 해왔던 친구들 다 제거하고 없애고 물러나가기도 하고 암살하고도 해서 그래서 1970년에 본인이 단독적으로는 권력을 잡게 됐고 대통령 이렇게 선임하게 됐고 선거 없이 아무 허락 없이 혼자서 이렇게 나무도 준비하다가
1970년부터 2000년까지 그 30년 동안 혼자서 정권을 유지해 왔고, 그리고 본인 하프드 알 아사드는 1970년에는 사망하고 바로 아들인 바샤르 알 아사드는 아버지 후계자로 대통령 되었고, 그때 또 3일 만에는 헌법을 다 바꾸고 뭐 선거 없이 투표 없이 그냥 바로 아버지 후계자로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바샤르 알 아사드는 지금까지는 시리아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프드 알 아사드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까지 합치면 54년입니다. 54년 동안 이렇게 알 아사드 가족이 시리아를 통제해 왔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해왔던 방식이 다 똑같은 방식이고, 독재 방식으로도 나라를 통제했고, 경찰, 비밀 경찰, 군인 이용하면서 나라 통제해왔고, 경제 불평등도 심하고, 그리고 수수의 전파도 지배도 하면서, 그리고 나라를 힘으로가 통치하니까 자유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민주주의, 자유,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래도 하프드 알 아사드 대통령 된 순간부터 반대 시위와 반대 움직임이 계속은 있었는데, 그때 1963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 계속 다양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 하프드 알 아사드는 힘으로 다 없애고 제거하고 본인이 계속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세계 언론의 자유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고도 하니까,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면서는 시리아 이야기는 바깥으로는 새지 않고 나오지 않도록 그분을 엄격하게는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뭐냐고, 아버지는 군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군인이고, 그 많은 시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군인들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은 전혀 안 나는데, 거기서 그때 본인 독재자였고 힘만 믿고 있는 사람이라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감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생각은 하니, 그럴 사람들은 이해하려고는 했을 뿐입니다. 근데 아들인 바샤르 알 아사드가 안과 의사였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살아왔던 사람이라 조금 아버지보다는 더 개방적인 거라고는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착각했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조금 젊고, 그리고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다. 그래서 대통령 됐을 때 많이 기대했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근데 막상 그분이 권력을 잡게 된 후에는 아버지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사진은 나오는 것처럼 이거 아버지 사진하고 아들 사진인데, 아버지는 가슴에서는 이렇게 상 하나 붙여 있습니다. 이것을 학살상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상 이렇게는 모릅니다. 그 학살은 하마 학살이라고 합니다. 아마 하마 학살과 하마 사건 설명하면 바로 한국에 있었던 80년대는 광주 사건, 광주 일도 비교하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시리아 정부와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 반대 운동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활동가, 많은 사람들은 하마 도시에서 몰려서 하마부터는 크게 이렇게 시위를 주도하고는 이 알 아사드 정권을 이렇게 교체하자 이렇게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하프드 알 아사드가 군인을 보내서 하마 도시를 다 봉쇄시켜서 한 달 내내 경찰들이 군인들이 하마 도시를 몰리서 봉쇄하면서 계속 미사일과 폭격과 계속 공격하다가 한 달 뒤 그렇게 군인들은 하마 도시를 진압해서 거기 하마에서는 붙잡혀 있는 시민들도 공격하고 체포하고 많은 학살이 있었는데, 여러 인권단체 통계를 나오는데요. 그 4만이면 6만 명까지 사람이 죽었다고 다양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11년, 12년이었습니다. 그 하마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광주의 사건은 비슷한 시기였잖아요. 지리상으로는 광주와 하마는 다르지만 그 두 도시 문명이 다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해도 저는 한국에 와서는 뭐 한국 역사 배우면서 이런 저런도 배우면서는 또 광주 사건도 공부하면서는 알게 됐을 때는 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뭔가 영화 뭐 그 온정 기사 온정 기사 그 영화처럼 뭔가 거기 외국인 기자 있잖아요. 그래서 하마에서도 아이러도 외국인 기자 있었습니다. 그 하프드 알 아사드가 아예 언론을 통제하면서는 아랍인 기자들이나 시리아 기자들이 하마를 진입 못하게 했고 유일하게 딱 한 명 영국인 기자만 이렇게는 안에서 경찰 군인들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하마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마랑 광주랑 차이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기자가 지금 양심적으로 사실 있는 그대로가만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근데 시리아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알아사드 정권 대변인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냥 알아사드 하는 행동을 다 정상화로 적당화로 이렇게 좀 합리화로 시키려고 알아사드 대변인으로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저걸 때까지 시리아 정권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계속 투쟁했고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 많은 운동이 있었는데도 계속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2000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지쳐서 잠잠하고 그래서 오히려 국제사회가 날라서 정권을 이미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이라 그래서 시리아 국민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다 힘과 희망을 잃었습니다, 사실. 근데 10년에 아랍의 봄 일어났습니다. 아랍 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은 했고, 시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가능하구나. 이제 투니시아부터는 시작은 했고, 다음에는 이집트, 예멘으로가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조금씩은 몇 주마다 다른 나라 시작하고, 다른 나라 시작은 하고, 시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이러한 시기를 또 이용하고는 우리도 참여합시다. 그래서 시리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혁명 일어났을 때는 처음부터는 칼 들고 무기 들고 뭐 싸우자 서로 죽이자는 전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시민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뭐 물병 들거나 장리를 들거나 경찰, 군인들한테 콧맞으면서 우리가 같은 편이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시리아 사람이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딱 하나입니다. 시리아를 발전시키고 좋은 나라 만들고 평화로운 나라 만들고 해서 지금 현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화 바탕으로는 새로운 정권, 올바른 정권, 국민들 할 만한 이렇게는 정권을 이렇게 선출하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뿐인데 서로 싸우지 말자 하는데 안타깝게 해도 경찰 군인들은 그 말은 듣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공사로 대응하기 시작은 했고 초기에는 군인, 어느 지역에서는 시위 열어놨다 제보가 오면 경찰, 군인들은 시위대 진압하면서는 시위자들 체포하고 현장 사형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시위자들 많아지면서 집회가 많아지면서 군인들이 감당 못하게 됐고 헬기를 보내면서 헬기 적격소를 계속 헬기에서는 사람들 죽이고 하다가 그렇게 해도 그 시리아 국민들에는 포기하지 않고 갈수록 또 많아지면서 집회가 계속 논리도 확산되면서 이제는 폭격으로 시리아 정부군 전략을 바꿨고 처음에는 무차별적인 폭격 전략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무슨 시위 일어났다 집회 있다 소식이 오면 그 지역 전체를 다 멀리서 공습하기 시작은 하다가 근데 몇 개월 지나다가 시리아 정부군 그 상황을 이렇게 올바람직하지 않고 자원 낭비할 뿐이다. 그러면 다음에 재개적인 폭격으로 이렇게 막 전략을 바꿨어요. 재개적인 폭격이라는 말은 모든 지역, 모든 동네를 동시에 폭파시키지 말고 공습시키지 말고 먼저 사회 기본적인 시설부터 공습합니다. 학교,
병원, 인터넷, 전기, 수도 뭐 같은 뭐 기본적인 사회 시설들 먼저 폭파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마비됩니다. 전기도 안 나가고 인터넷도 안 나가고 집 깜깜하고 바깥 나갈 수도 없고 병원, 학교, 회사 다닐 수 없으니 은행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사람들이 집에서는 고립되면서 계속은 떨면서는 무서우면서 집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움직임이 마른 사람들은 뭔가 눈치 마른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재산이나 자기 짐을 정리하고 뭐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움직임이 마른 사람이거나 조금 생각이 조금 느린 사람들도 있으니까 혹시나 뭐 시리아 상황 좋아질 테니까 지금 집에서는 조금이라도 버티지 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몸으로만 떠나고 그래서 아무것도 들고 못 가지고 떠날 때는 계획적으로 떠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뭐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어디에는 독일 갈 거냐, 미국 갈 거냐, 한국 갈 거냐 그런 여유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동네부터 옆 동네 제일 안전한 너 우리 동네보다 더 안전하고 덜 위험한 지역으로 떠나자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총쟁 때도 비슷한 모습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무조건 남쪽으로 가자 하는데 남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대책도 없고 무조건 생존으로 살아야 하니까 무조건 떠나고 움직이고 하죠. 시리아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남쪽으로 가자, 동쪽 가자, 북쪽으로 가자, 거기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동하면서는 떠났죠. 시리아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다가 시리아 안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거의 어느 지역 가든 숙소 있거나 뭐가 어디에서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인터넷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고도 해서 무조건 차 타고 가족이랑 다 같이 차 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대해서 하나만 우리 가족 우리 동네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는 비교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안전했었습니다. 폭력은 떨어지긴도 하고 폭습은 또 떨어지긴 하는데 다른 지역 알레포, 홈스 도시보다는 조금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인터넷과 통신이 안 돼서 이미 다 차단된 상태라서 가족이랑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뭐 한 달에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족이 연락이 옵니다. 가족이 어떻게 방법 찾으면 저한테 연락하고 우리는 살아있다.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 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저한테 연락하는데 아마 5개월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 소식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아버지 연락이 오니까 너무가 반가워서 근데 아버지 목소리 들리긴 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옆에 그래서 다음에 우리 가족은 터키에 넘어가고 난민으로 되고 터키에 우리 가족 만났을 때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한테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때 제가 와합한테 연락했을 때는 우리 집에서는 백 몇 명이 자고 있었어요. 백 몇 명이 우리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그 백 명이 서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서로 모르는 상황인데 왜냐면 그 우리 동네가 잘뭐 자기 동네가 폭격이 떨어지고 또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야 하니까 가족이랑 무조건 차 타고 도망가자. 쭉 가다가 저 동네가 락카 동네는 안전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락카까지 안전하다가 거기에서 아는 사람이 우리 가족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뭐 군대 동료, 뭐 회사 동료, 사회 친구, 뭐 다마스커스 대학 다녔을 때 내 친구들도 하고 아 거기 우리 동료, 우리 선배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가면서 우리 집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가족은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못하지. 그럼 돌아오라고 하고. 1시간, 2시간 뒤에도 다른 사람들도 오고, 며칠 만에도 다른 사람들도 오고, 나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같이 찾자고 하는데, 그래서 서로가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서로 처음으로 얼굴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아지면서 백 몇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그렇게 넓진 않은 상황 아니지만, 그래도 나들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남자들 타로, 여자들 타로, 아이들 타로, 뭐 그렇게 좀 자다가, 다음에 우리 동네도 위험해져서 우리 가족도 같이 그분들이랑 또 다른 동네로 또
떠나게 됐고 나무도는 시리아민으로도 하게 됐고 결국은 나무도는 시리아 밖에 떠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저 그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신호가 갑자기 통신 신호가 딱 나오는데요. 그 하필 신호가 잡힌 곳이 그 아이들이 자고 있는 룸인데 아이들이 한 30명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가 시끄러워서도 하니까 그래서 막 놀고 뛰고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냥 한마디만 "우리는 살아있다. 아직 안 죽었다."만 하고 전화 끊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시리아 가족들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았고 떠난다고 하는데 어디로 떠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나마 안전한 쪽으로는 떠나자고 해서 터키나 레바논이나 뭐 이라크나 가까운 국경 지역으로도 떠나기도 하고 거기에서 조금 안전하니까 특히 터키 국경 시리아 북쪽에서 그 지역은 어느 정도가 안전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은 또 도망가고 거기에서는 국경 지대 앞에서는 머물기 시작은 했고 그래서 사는 곳 사진 나온 것처럼 텐트 안에서만 살 뿐입니다. 거의 단체로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단체로 떠나면 거기에서 그분들은 단체를 통해서 시민단체 통해서는 뭐 텐트 얻어서 하든지 자기 돈으로 가는 텐트 사든지도 해서 텐트 설치하면서 텐트들 많아지면서 캠프도 했는데요. 캠프라는 것을 굉장히 지옥 같은 곳입니다. 제가 매번 가봤으니까 갈 때마다 볼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완전히 지옥이란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들 작은 텐트 살면서 너무나 작고 어렵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거기도 언제까지는 살아야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동네가 안전해지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동네가 계속 위험하면 터키 국경이 열리면 터키로가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사람들도 살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자들,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뭐 다른 분들은 뭐 가르칠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아이들도 모아놓고 같이 공부하자고도 하고 한 텐트에서는 뭔가 이거 뭐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눠주면서는 학교를 또 운영도 하고 그렇게는 살아왔습니다. 이 사진들은 우리 헬프스리아가 직접 지원했던 캠프입니다. 여름에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그래서 캠프들이 다 홍수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 내릴 때는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고 춥습니다. 시리아에서 요즘에는 기후 문제 때문에는 많이 기후가 달라지면서 시리아는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립니다. 시리아, 레바논에서 지금 많이 내리는데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겨울에는 어떤 지역에서는 170cm까지는 이렇게 눈 쌓입니다. 그래서 텐트는 무너지고 텐트 안에서 뭐 노인들이나 아이들은 얼어 죽은 사람들이 점점 있었습니다. 제가 이난민 캠프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 적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어렵고 시리아에 살기 어려우니 그럼 주변 나라 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변 나라는 떠나자 하는데 시리아 주변 나라까지 떠나는 사람들은 레바논, 요르단, 터키, 이라크에 살고 있는데요. 터키에서는 450만 명 살고 있었고 작년까지는 450만 명. 그래서 작년 터키 지진 이후에는 터키 경제 어려워지고 난민 반대 움직임도 많고 차별도 많고 해서 150만 명 시리아로 자발적으로 시리아를 돌아가게 됐고 지금은 터키에서는 30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레바논에는 150만 명 정도 살다가 지금 레바논에서 90만 명 있고 거의 60만 명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게 됐고 요르단에는 100만 명 정도 난민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계속 거기 매달 2천, 3천 명 이렇게 좀 넘어옵니다. 오늘 1시간 전에 제가 천철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사를 보니까 이번 달만 해도 3,300명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부터 시리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시리아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차라리 우리 동네 가서 거기 적자는 말입니다. 전혀 그 시리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까지 멀리까지는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까지도 와 있고 유럽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언론 통해서는 많이 보셨을 텐데 유럽 가는 모습은 그냥 배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기차 타고 안전하게 가는 모습은 아니라 이러한 배를 작은 한 배를 타고 가면서 50년, 60년 타면서 배 조금 건너가다가 뒤집혀서 뭐 죽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 바로 그 터키 해변가에서 발견됐던 시리아 아이 시신 아일란 알코르디 그 아이 3살 나이 아이는 그 시신 통해서 2015년에 그 사건 은혜에서 통해서 국제사회가 시리아 아픔을 또 알게 되고 공감하고 연대하다가 근데 안타깝게 해도 그런 관심은 몇 개월밖에 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잊혀지게 됐고 요즘도 시리아 이야기는 언론이나 다른 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까지도 시리아 사람들 왔습니다. 제가 2009년에 한국에 처음 학생으로 왔을 때 저는 학생 신분으로도 왔고 그때 학생 처음 온 학생이고 다른 학생 시리아인 학생도 없고 나머지 시리아인들이 40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 사업가들입니다. 어느 정도가는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경제의 힘이도 있고 한국까지 와서 사업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가 그 사람들은 지금 안전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곁으로 4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시리아 혁명이 일어난 후에는 그 사업가들이 제일 눈치 바르고 제일 움직임이 마른 사람이잖아요. 그 힘이 경제 힘이도 있으니까 그때도 해도 한국 정부가 시리아 사람들 입국 금지는 시키지 않았던 상황이라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자기 가족들, 친척들, 부모님들, 뭐 하는 사람들 다 한국으로 초대하다가 그래서 한국에 사는 시리아 사람들 숫자가 쭉 많아졌습니다. 지금 1,500명 시리아인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명 중에서 1,300명 정도는 난민 신청했는데 그 대부분 다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난민인 지위를 받은 사람들 5명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거절했는데 거절하면 그러면 시리아로 주방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리아로 주방하면 한국 정부가 는 국제사회에서는 비판 많이 받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든 한국에서 조용히 살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는 방법을 만들자고 해서 법무부가는 좋은 머리를 이렇게 사용하면서는 방식을 만들어 가지고 방법을 만들어서 인도 체류 자격을 만들어 주면서 그 인도 체류 자격을 보여주면서 그건 난민 지위 아니고 그리고 그 임시적으로 한국에서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위입니다. 시리아가 안전하면 바로 시리아 돌아가도록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시리아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한국 정부가는 뭔가 시리아로 주방하지 못하고 있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에서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난민 이슈가는 심각하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난민이 있다는 것은 나들은 알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 뭐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눕는지는만 있을 뿐이지 모르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근데 2018년에는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들 500명은 집단적으로 가는 며칠 만에는 제주도 왔을 때는 그때 한국 사회가 가짜 뉴스 때문에 언론 집중하고 하니까 그때 한국 사회가 난민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움직임도 시작도 했고 찬성하고 환대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동시에 같은 날에는 난민 반대 계속한 집회에 있었고 이거 몇 주마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난민들 테러리스트이고 범죄자들이고 우리나라 절대 오면 안 된다. 빨리 나가라도 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쪽으로는 건너편에는 그래서 난민도 사람이고 난민들도 잘못은 도 아닌데 본인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뭐 안전하게 따뜻하게 받아주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움직임이 있어서 저는 나연히 거기 난민 환영하자고 뭐 받자고 하는 입장이라서 거기에서는 말언을 하면서는 뭐 스피치 하면서 마이크 잡으면서 반대쪽에서 큰너변에서 저를 욕하고 요 우리를 욕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 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이 또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공부하기 시작도 하고 난민 왜 왔냐?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정리 안 된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좀 많이 잠잠해져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리아로 다시 돌아가자면 시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시리아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 시리아 사람들 앞에서 주어주는 선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니라 우리 앞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적느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시리아 떠나게 되면 아일란 알코디처럼 이렇게는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고 시리아에 남아 있으면 엄란처럼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엄란에는 옆에는 뭔가 응급차에서 이제 앉아 있는 아이입니다. 이따가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그 영상에서 나올 그 아이 모습 나옵니다. 근데 가죽 계란 집에서 자다가 갑자기 폭격이 뭔가 떨어지니까는 집이 또 뭔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죽 그 몇몇 적었고 그래서 그 하얀 헬멧이라는 시리아 민간 단체가 구조하면서 한 활동가가 지금 무너지는 집에서는 이 아이를 또 구조하고 하는데 그 아이가는 다쳤으니까는 피가 흘리는 모습인데 나이 5살밖에 안 되니까 이 상황 뭔 상황인지는 아직 인식 못하고 있는 아이고 그리고 상황 충격 때문에 울지도 않고 얻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이 활동가님이 자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짧은 영상을 찍고 그때 언론에서는 SNS에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시리아 아픔을 또 다시 공감하고 연대하다가 또 다시 몇 개월 지나면 또 잠잠했는데요.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시리아 남아 있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해외 나가면 또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니라 어떻게 적을 거냐 선택할 뿐입니다. 아마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어, 시리아 상황 이해하려면 그 말보다는 이 영상 들어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Syrian government makes it very difficult for journalists to report from inside the country. Screams. We do have differing perspectives on the problem, but we share an interest in reducing the violence, securing chemical weapons, securing people, not against no government in the world. Kill its people unless they buy basic consumption. وهي لا علاقة لها بالثورات إنهم حفنة من المجرمين. We deal with the casualties, the death issues on daily basis. I lost members of my family, I lost friends, I lost people I work with.
해도는 지금 시리아 형실은 이런 형실입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여러 장면이 있는데요. 아마 하나 중에서 아이들이 한 아이가는 제가 저거요 이렇게 해서 이사님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시리아 정보고는 처음부터는 일반 무기를 계속 쭉 무거운 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면서 싸우다가 어느 날 화학 무기까지도 사용하게 됐는데요. 어느 초등학교를 2013년에는 복귀했는데요. 아침 등교 시간에 7시, 8시 사이에 초등학교를 공격은 했는데 그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중학교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1,600명이 적었습니다. 그 화학 무기 복귀하고 그때 900명 학생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말로는 그 증상이 없습니다. 뭔가 몸이 달라지거나 뭐 이상해지거나 뭐 그런 증상, 열 나거나 전혀 아무 증상 없이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옆에 보니까는 자기 동료들이 한 명씩 쓰러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잠들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나도 언제 저걸지도 모르니까 아무 증상이 없어서 무서워서 그래서 그 의사한테는 물어보면 저거요, 저거요. 근데 같이 영상에서 나왔던 의사가 나중에는 둘 다는 살아 있습니다. 아이하고는 의사 두 분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언론에서는 인터뷰하면서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나도 저 사실은 방법도 있거나 약 있거나 뭐 하거나 저도 뭐 해야 할지는 나도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근데 조금이라도는 뭔가는 옥시즌을 주거나 뭔가 진통제물 주거나 뭐 물 먹여주거나도 할 뿐이지 그냥 자발적으로 가만 할 아이디어 떠오른 아이디어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도 언제 쓰러질지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도 그 아이만큼 무섭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나 잔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 해도는 이 모습은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시리아 상황에는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 언론에서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터키 시리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터키 시리아 지진이 일어났다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움직임들은 돕자고 하는 이야기들은 다 터키를 돕자고 합니다. 언론에서 타이틀은 터키 시리아 지진이자 한다고 터키 지진 이재민들 돕자 이렇게 많은 단체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론 보도 자료로 나오고 또 하는데 근데 실제 도움을 터키를 지원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리아와 터키 똑같이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진 나온 것처럼 그 말간 지역에는 이거 다 지진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서는 저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었는데 한국에 온 이유가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석사 학위를 또 마치고 그때 작년에 1월 달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신났고 드디어 제가 한국에 왔던 이유가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친한 누나들이랑 같이 차 타고 여수에 놀러 갑니다. 와하비 그동안 논문을 쓰면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스트레스 많아서 와하비도 놀아주고 축하해도 주고 앞으로는 와하비 어느 뭐 국제 변호사 활동이든 뭐 어느 대단한 법무법인에서는 뭔가는 시리아 전문가, 아랍 전문가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갈 거냐 뭐 앞날대해서는 뭐 웃으면서는 좋은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에 갑자기 지진 소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정을 중단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지진 지역을 돕자고 움직임을 시작하고 여러 캠페인하고 여러 단체들이랑 연대하면서 그래서 더브라미시나 다른 단체들 여러 시민 단체들이랑 같이 손을 잡으면서는 공동 대응팀을 만들어서는 현장에 갔는데 터키에 도착했을 때는 지진 모습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뭐가 13층, 14층까지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는 뭔가는 한층 높이로 이렇게 뇌버렸습니다. 무너졌는데 아마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여기에 이 건물에서는 사람들이 나무도 적었다고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터키에 생활하면서
우리는 시리아 쪽으로는 어떤 도움을 보낼 수 있는지는 하얀 헬멧이랑 시리아 단체들이랑 의논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터키 정부가 계속 터키와 시리아를 국경을 100%는 다 봉쇄하면서 차단하면서 게이트들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시리아 사람이나 물건이나 시리아로 넘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지원하든 다른 나라에 지원하든 시리아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터키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터키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일부터도 하자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했던 후원 모금 중에서도 터키 쪽에서 쓰자고 하는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활동하면서 시리아 국경이 열리면 바로 시리아로 넘어가자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여러 지역을 지원하면서 목격했던 와봤던 안타까운 사실들 몇 개 있었습니다. 거기 재난도 불평등합니다. 거기서 같은 지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같은 동네 사람이 살면서 뭐 시리아 난민도 있고 터키 주민들도 있고 하는데 지진이 다 일어났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도는 차별 없이 나무 터키 정부가 안전한 곳에서는 이재민 캠프를 설치하고 나무도 이재민 캠프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머물게도 했는데 며칠 지나가다가 이제는 난민 반대 움직임이 강화하면서 난민들 왜 우리랑 같은 캠프 살고 있느냐? 난민들 떠나라. 다른 터키 사람들도 텐트 없는 상황인데 국민이 먼저다. 국민이 우선이다. 예, 국민 먼저 챙기고 남에는 여유 있으면 난민들도 챙기자. 사실 저한테는 뭐 그런 이야기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는 제가 운이 뭐 모르겠지만 뭐 운이 좀 안 좋은 사람인가 봐요. 그때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는 떠지기 전에 다리 다쳐서 깁스하면서 거의 3개월 동안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건 떠졌을 때 저는 이미 집에서 구립도 했어요.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마스크는 필요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뭐 어차피 밖에 안 나가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는 다리 다쳤던 사람이라 저한테는 마스크를 몇 개 나눠줬어요. 그래 우리 집에 방문하면서 나한테 마스크도 주고 쓰라고 혹시 필요하면 쓰라고 하는데 제가 쓰는 마스크들 다 떨어지고 어느 날 이거 깁스하면서는 병원 가면서 그때 아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잖아요. 거기는 마스크 구입하기 위해서는 약국 앞에서는 엄청나게 줄 서잖아요. 줄 서요. 그래서 저도 나도 모르니까 TV도 안 보고 상황도 모르고 그래서 나도 줄 서서 쭉 이렇게 가다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줄 서다가 약국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당신 외국인이잖아. 그럼 외국인이 마스크 구입은 안 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안 되지. 그래서 그때는 뭔가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해야 하잖아요. 입력하면서 뭐가 일주일에 마스크 한두 개, 뭐가 세 개, 뭐가 뭐 구입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당신이 구입할 수 없다. 아니, 저도 사람이고 나도 뭐 코로나 걸릴 수 있잖아요. 나도 걸리는데 코로나는 와서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주민이냐 난민이냐만 물어보고 다시 몸에 먼저 돌아간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래서 약사님이 지금 뭐 그러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마스크는 없고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제가 나가고 너무 속상하고 마스크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다녀요. 어디 가든 마스크 있어야 다닐 수 있고 다시 병원 가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SNS도 그 글 올리기도 하니 따뜻한 한국인 친구들, 따뜻한 분들, 내 친구들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본인이 구입했던 마스크들 저한테 나눔을 해주면서 그때 저한테는 마스크들 많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다들 아이고 마스크 구입할 수 없으니 나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들도 마스크를 구입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뭐 구입하고 싶어도 그래서 다들 집에 구입됐습니다. 국민이 먼저다. 국민이 우선이다. 그런 이야기 있었고 뭐 인터넷도 많이 나오고도 하니까 참 안타깝고 뭐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도 마스크를 구입 못하게 됐고 이후에는 마스크는 조금 많이 지금 뭔가 확보되고 많아지고도 하니까 이제는 뭔가 주민등록번호 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됐고도 하고 그래서 많이 구입하고 집에서 다 쓰면서 부담 없이 했는데 그때는 너무나 그 차별, 그 충격은 컸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국민이 우선이다 무슨 말인가? 여기 사람 살리는 것은 아닌가? 다 같은 사람인데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먼저 코로나 걸리면 한국 사람들이 나 때문에 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많이 수칙을 하자. 그렇게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뭔가 얼마나 짧은 시간 됐을 뿐이고 다음에는 뭔가 해결됐는데 터키의 지진 현장 갔을 때는 그 이야기 쭉 들었으면서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왜 왔냐? 빨리 나가라. 니들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아니, 난민들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건 상식이 아닌 이야기인데, 니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고 나가라도 그런 움직임이 컸습니다. 그 이후, 그 때문에 지금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터키에 살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은 150몇 명은 자발적으로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시리아를 가게 됐는데, 어느 이재명 캠프 가도 캠프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캠프 안에서는 살고 있다가 쫓겨난 시리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그분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캠프 앞에서는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고 반대적으로 좋은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들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현장에서. 그 터키 사람들 중에서 따뜻한 사람들은 아니 난민들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 말도 안 되고 그분들이 캠 밖에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뽐고 가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도에서 길거리에서는 굴목에서는 그 굴목을 더 막아가지고 그 벽두리를 더 세우면서 옆에는 바람막이를 더 설치해주면서는 여기는 살자. 그리고 시민단체들한테 연락을 하면서 여기에서 시리아 분들 있다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찾아가서는 지원했습니다. 그건 되게 멋진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감동적인 모습은 하나 있는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세탁 봉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먼 지역에 살고 있는 터키 분들은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차 타고 2시간, 3시간 지진 지역까지는 돌아가면서 이재명 캠프 가면서 그때 어려운 문제 하나는 바로 세탁물 문제였습니다. 다들 그 입고 있는 옷으로 약간 구조하게 됐고 캠프로 옮기게 됐는데요. 입을 곳이 없습니다. 옷이 다 더럽거나 뭔가 쓸 수 없거나도 하는데 그걸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세탁할 수도 없고 뭐가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분들 와서 세탁물 다 뭐 가지고 다 수집하고 또 모으고 자기 집에 가서 세탁기를 돌리고 이틀 3일 동안 돌리고 말리고 또 다시 와서는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터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는 추가로 세탁기 2개나 세탁 3개나 설치하면서 약간 완전히 세탁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활동도 하고 되게 멋있었습니다. 시리아 사람이든 터키 사람이든 차별 없이 나무도 해준 사람들도 많았고 되게 따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분들 따라 여러 지역에서는 세탁기들 하나씩 또 설치하고 냉장고도 설치하면서 약품, 음식은 아닌 약품을 보관하기 위해서도 했고 그래서 그 시리아 분들한테와 터키 분들한테는 먼저는 뭔가 물자를 지원하면서 먹을 것도 지원도 해주면서 뭐 집도 임대해주면서 침구를 지원하고 매트리스, 카페트, 베개를 지원해주면서 그리고 터키에서도 멋진 이야기, 멋진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지역만 가도 정말 거기에서 전 세계 사람들 다 볼 수도 있고 모든 언어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너무나 따뜻한 모습 다들 움직이고 시민단체들도 오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많은 단체들 열심히 적극적으로 몰지아를 모아놓고 터키로도 보내기도 하는데 와, 좀 인류애가 좀 살고 있구나, 멋지다, 사람 아직 희망이 있다. 그건 정말 크게 느꼈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시리아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너무 조용하고 시리아 사람들끼리만 고생하고 있고 외국인 아예 없고 국경 배수되고 있고 그리고 지진 뭐 일어났으니까는 구조하고 있는 단체 구조할 수 있는 수색팀이나 뭔가 전문적인 팀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 손으로가는 자발적으로가 맨손으로가 구조하다가 시리아 형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얀 헬멧, 시리아 시민단체 하얀 헬멧은 혼자서 대원들이랑 그 사람들도 구조하고 있어서 그 인력이 부족하고 중장비 부족하고 지원금이 부족하고 나무도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계속 불구하고 활동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살렸지만 아쉽게 해도 또 많은 사람들도 살리지 못해서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별, 구불공평한 그 재난 모습 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 팀이, 수색 팀이 터키 가서 활동하고 있어서 되게 멋진 활동했었습니다. 그때 지진 일어났을 때. 근데 그분들은 활동했던 지역에는 시리아 국경이란 차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거기 10분만 차 타고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터키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뭔가와 터키 하면 가기 전부터도 교수님들, 아는 사람들, 아는 정치인들, 지인들한테 연락하면서 제발 뭐 한국 외교부한테는 제가 뭐 부탁하면서 뭐 수색팀 중에서는 4명이나 5명이라도는 뭔가 시리아랑 뭐 한국이랑 외교 관계 없더라도 민간 관계도 하자. 재난이니까 좀 몇 명이라도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줍시다도 하는데 여러 외교와 여러 정치 이해관계 복잡하니까 그래서는 외교부도 그 말은 듣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나 도 시리아에 못 돌아가게 됐고 우리 같은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일밖에 없니다. 그래서 하얀 헬멧이랑 이런 대형 텐트를 또 설치하면서는 아이들 따로, 여성 따로, 남성 따로 이렇게 같이 살면서 공동체 살고 있습니다. 터키랑 완전히가 비교와 차별이 보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서 한 가족한테 텐트 하나, 둘, 셋 빌려하는 만큼 다 가져도 되고 어떤 가족들은 텐트를 3개, 4개는 다 설치하면서도 같이 살고 있는데, 시리아는 텐트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터키는 그 2주 동안 텐트를 받다가 2주 이후부터는 많은 국가들한테는 공식적으로 통보해서 우리도 이상 텐트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캐러반, 컨테이너 하우스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텐트를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많은 나라, 특히 한국에서 무조건 텐트만 보내고, 무조건 음식을 보내고, 무조건 이렇게 옷을 보내는데, 안타깝게 해도 많은 물자들 텐트나 옷이나 음식들은 다 쓰레기로 매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거기 터키에서. 그래서 저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SNS나 여러 언론 통해서 인터뷰 하면서 제발 한국에서 텐트, 물자, 물건을 보내지 맙시다. 이거는 여기는 다 쓰레기로 다 되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는 고생하면서 후원하면서는 고생하는데 그 고생을 헛수고는 하지 맙시다. 효율 방식으로 하자. 차라리 현금으로 보냅시다. 현금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터키 정부나 뭐 터키 단체들, 뭐 한국 단체들한테 손을 비비면서 좀 제발 부탁하면서 쓰레기 버려야 할 텐트들은 시리아로 보내자 하는데 뭐 안 보냅니다. 그래서 뭐냐 단체들 어느 정도가 이해하는데 후원자들은 터키에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후원자 허락 없이 다른 요원도를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딱딱하고 엄격하게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텐트들 다 터키에 쓰레기로 하게 됐거나 그냥 캠핑 텐트로 됐거나 뭐 만매되거나 그렇게 하게 됐으니 근데 시리아에서 너무나 시급해서 필요하니까 안 나눠주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그래서 우리 헬프시리아와 여러 한국 단체들이는 뭐 시리아까지는 지원하자고 하는 한국 단체들이 그 시리아 안에서 보호물자를 구매하면서도 시리아 사람들도 지원하고 하얀 헬멧 통해서도 이런저런 것을 다 지원했습니다. 헬프시리아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헬프시리아 어마어마하게 큰 단체고 유엔 난민기구나 월드비전이나 뭐 엄청나게 대단한 단체로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헬프시리아 단체는 순수한 시민 모임입니다. 엄청나게는 작고 단체까지만 하면 좀 너무 민망할 정도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학생 신분으로 왔다가 시리아 혁명 일어난 후에 저는 바로 내 개인 정치적인 색깔을 밝히면서 저는 독재자 반대였고 저는 시민 편입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독재자 빨리 나가라 이야기를 하면서 시리아 정부군은 저를 바로 블랙리스트를 이름을 등록해서 넣고 제가 그날부터 시리아 못 가게 됩니다. 시리아 가게 되면 공항부터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맨날 피켓 들고 뭐 현수막 들고 시리아 정부군 항의하는 이렇게 내용들 쓰면서 뭐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하거나
시리아 정부군을 지지하는 나라들, 중국이나 이란이나 뭐 러시아나 그런 나라들 대사관들 앞에서 시리아 정부군, 시리아 독재자를 지원하지 마라, 우리나라 떠나라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3년 동안 혼자서도 하면서 다음에는 다양한 뭐 모르는 활동가들도 만나게 되고 또 연대도 하면서 지나가는 시민들 저러도 보고 안쓰러워서도 같이도 하고 뭉쳐마음으로는 시리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우리 와합 친구가 혼자 하는 모습 보니까 조금 약간 나를 약간 뿜고 나를 도와주고 싶은 친구들은 와서 민망하게도 나랑 같이도 피켓 들고도 하는데 이렇게 좀 이 3년 동안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서도 시리아 사람들한테 도움이 가지도 않고, 우리 힘으로 시리아 상황을 해결 못하고, 시리아 사람 한 명이라도는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고생만 하고 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만 해소하는 방법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한 가족이라도 살리자.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가 우리끼리 만 원씩 돈을 모으면서든 뭔가 이제 난민으로 가는 떠나고 있는 시리아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 안에서도 뭐 시리아 난민 캠프도 많아지고 있어서 그 캠프로 우리가 음식이나 뭐 구호물자 보낼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우리끼리 계속은 뭔가 같은 사람들한테 만 원씩, 2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보내면 한계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좀 뭐 한계도 있고 합의하자고 하는 일은 이거 단체가 필요하는 일이야. 너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단체 필요하다. 친구들이 하는 말은 모정적인 말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단체 만들지 아니라 이미 그것을 어려운 일이라 단체할 일인데 너가 어떻게 하냐? 그만하고 네가 자기 공부만 집중하고 알바만 집중하고 자기 생활만 집중해라. 그런 말인데 저는 한국어 잘못해서 그런지 잘못 이해해서 그런지 제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만 해석해서 그런지 저는 긍정적으로는 이거는 해석했습니다. 아, 단체? 그럼 우리 단체 만들자. 그래서 야, 단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단체 만들자니? 그러면 우리가 단체 만들자. 아니, 단체는 시민이 만들잖아. 우리도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헬프스리아라는 단체를 이렇게 만들자고도 하고 준비하고 지인들 뭐 아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만나고 같이 만들자고도 하고 그래서 단체 만들었는데 단체에 애초에 참여했던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 몇몇 있지만 정말 관심 없고 단체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사람 만나기가 불편하고 약간 낯 가리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우리 친한 친구가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놔두면 안 된다.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자리 차지합시다. 우리가 옆에 사람 좀 줍시다. 그런 마음으로 참석했던 사람들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후쭉 같이 해왔는데 그때만 해도 시리아 상황이 어느 정도가는 해결될 거라고는 좀 모였어요. 뭐 곧 시리아 상황이 해결될 테니까 독재자가 물러나가고 시리아 상황이 조금 안전해질 것이다. 그런 희망이 보이는데요. 그럼 뭐 몇 개월만 활동하고 길어도 1년만 해도 뭐 다시 시리아 사람들이 자기 동네 돌아가면 그럼 꾸준히 더 이상 시민단체 통해서 도움 필요 없어지게 됐으니까 그러면 뭐 저는 1년 길어도 1년이란 뭐 활동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안타깝게 해도 오늘까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리아 상황은 해결되지도 않고 하루하루는 어려워지고 악화되고 있으면서 헬프스리아도 없앨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는 정말 너무나 싫어하는 활동은 바로 헬프스리아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으로 왔는데 한국법을 배우고 한국 문화 배우고 시리아 돌아가서 대단한 자리를 이렇게 지금 대단한 일을 하자 하는 꿈인데 그러면 시리아 혁명이 일어나고 한국의 법 공부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는 시리아 난민 돕자고 하는 일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서 스스로는 안타깝고 시리아 상황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싫어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한국에서 시리아 상황을 알리고 시리아에 대해서는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난민들 고생하는 모습도 공유하면서 후원금을 마련하고 터키 통해서 레바논, 요르단 통해서 인접국
그 주변 국가들 통해서 구호물자를 구입하고 시리아 안으로 쭉 이렇게 보내다가 그래서 2019년에 시리아 안에서 초등학교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만든 계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시리아로 구호물자 보낼 때는 그때 5천만 원, 7천만 원 정도가 돈을 필요합니다. 물론 작은 돈 보내도 상관없는데 한 컨테이너로 음식 꽉 채우고 보낼 때까지는 필요하는 구호물자는 그 7천만 원 정도입니다. 뭐 100만 원이라도 100만 원 음식 구입해도 보내도 돌아가는 운영비는 다 똑같습니다. 통일합니다. 어차피는 차 빌리는 것, 보내는 것, 관세, 뭐 세금 뭐 같은 것도 따지면 다 똑같을 테니 최대한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트럭은 컨테이너를 꽉 채우고 보냅시다. 그런 이 식으로 활동하다가 그때 7천만 원 정도 헬프스리의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늘 해왔던 방식처럼 이렇게 터키에 가서 캠프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어떤 음식이 필요합니까? 이야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음식은 많이 시급하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음식보다 학교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지금 캠프 안에 살고 있는 기간이 몇 년 됐는데 캠프 안에서 태어났던 아이나 혹은 교육 박탈된 우리 아이들은 공부 못하고 있는 모습 봤을 때 너무나 고생하고 너무나 안타깝다. 시리아 살리는 사람들은 우리 아닌 다음 세대 살릴 테니까 회복시킬 사람인데 그분들은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만들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하고 터키의 새벽에선 한국에 있는 헬프스리아 카카오톡방에 올리면서 그때는 시간은 한국 시간은 아침 7시, 8시 사이입니다. 출근길이거나 지금 눈을 삐삐면서는 메시지 보면서 하는 헬프스리아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너무 길어서는 못 읽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냥 예스 서락해주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꼼꼼히 보면서 와 학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너무가 신나고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서 현장 상황 보고 만약 가능하다고만 하면 무조건 학교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여서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만들게 됐고 그래서 학교 시작은 하다가 건축 계약은 1년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학교는 6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때 빨리빨리 완공됐던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혹시나 터키 정부가 헬프스리아한테 허가 안 주고 와하비 왔다 갔다 못할까 봐. 두 번째 헬프스리아가 후원금이 떨어질까 봐 우리가 학교는 완공 못할까 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압둘와하비 여권이 만료될까 봐. 그때만 해도 제가는 한국 국적 아직 취득하기 전이라 시리아 국적으로 살고 있어서 시리아 여권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시리아 정부군 저를 이미 그 블랙리스트를 이름에 등록했으니까 여권은 안 주다가 연장하다가 안 하다가 여권 없이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점점 여권이 없어서 한국에만 구입되고는 떠나지 뭐 약간 해외 못 가고 한국에서도 체류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상황 알고 있으니까 와합 여권이 아직은 6개월 만료될 때까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 그 6개월 안에서는 학교는 오프닝해야 와합이 와서는 오프닝 할 수 있다. 와합 여건이 만료되면 학교 일도 멈출 수도 있으니 그래서 그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으면서 좀 밤낮 없이 24시간 동안 뭐 부모님들 뭐 동네 사람들 건축 업체들 다 같이 힘을 합치면서 학교를 만들 수 있었고 지금 학교에서 1200명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 모습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많이 놀라우실 겁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아까 말씀했듯이 다들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렇게 8시간 나누면서 여러 차례로 하다가 그래서 학교를 만들게 됐고 학교 오프닝 했을 때 그 기념비를 설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서 그런 기념비에서 뭘 쓸까 하는데 저는 뭘 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의로는 약간 이런 문구를 다 쓰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이랑 시리아랑 문화가 다르니까 시리아 문화상으로는 약간 학교를 만들었고 감사하게도 지금 학교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학교 기념비 하나 이거 뭐지면 앞에 있는 문구는 제가
뭐 쓰자고 하는데 제가는 쓰고 간단하게는 쓰고 그냥 뭐 넓은 의미로 막 쓰고 솔직하게 이크라 초등학교는 한국에서 시리아 평화를 뭐 염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학교다 이렇게 지금 쓰고 한국에 있는 뭔가 친한 친구 김혜진 누나한테 보내고 김혜진 친구가 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좀 맞춤법을 더 맞춰주고 약간 뭐 완벽하게도 쓰고 뭐 보내줘서 그때 뭐 기념비에서 붙였는데 저는 농담으로 장난으로 그 시리아 분들한테 학생들한테 뭐 오프닝 날 할 때는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뭔가 맞춤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공부하고 발견한 사람한테 찾은 사람한테는 상 주겠습니다. 그렇게 농담으로 했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없는 실수를 나들이는 찾지 못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들은 한글 공부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실수 있냐 여기 실수 있냐 여기 있냐 이렇게 장난으로가 나한테 메시지 보내면서 사실은 실수 처음부터 실수 없지만 그분들한테 자극을 주려고 이 헬프스리아 학교 통해서 학교문을 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한글 자발적으로 한글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 선생님들도 저를 보고 시리아가 어느 정도가 안전하면 한글 가르칠 수 있는 약간 과정을 조금 뭔가 준비합시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작년에 지진 일어났을 때는 시리아에서 많은 건물, 많은 학교들이 다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 초등학교가 무너졌습니다. 거기 이 지진 통해서 이 학교 무너져서 학생들 몇 명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10명 이상 적었습니다. 지진은 해서.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약간 조금 우울한 사건입니다. 좀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 그래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알게 되고 만났던 한국인 후원자, 대단한 후원자 있습니다. 그 후원자분한테는 부탁해서 시리아한테는 시리아 분들한테 그 구호물자만 전달을 하지 말고 음식만 일시적으로 먹고 지나는 것 아니라 시리아 사람들한테는 미래, 내일이라는 단어 생각은 할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도록 학교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같은 헬프시리아 시민, 우리 지금만 한 단체 있고 시민들 돈으로 후원으로는 만 원씩 모으면서 학교도 만들었는데 지금 후원자님이 좋은 학교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부탁은 간절히 여러 번 부탁하면 노래처럼 매일매일도 했는데 그래서 그 후원자님이 하겠다고 하셔서 지금은 학교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3층, 4층까지 하기로 했고 4,500명 소유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엔 오프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8월 초에 다시 제가 시리아 아니고 터키에 가서 그 현장에 머물면서 학교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때 학교 사진을 이렇게 오프닝 할 때 제가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영상을 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시리아 상황이 여기저기는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리아 상황 어느 정도가 이해했고 저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시리아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깝게 쉽게 이해하려면 이러한 영상들은 이러한 작품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화들, 다큐멘터리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시간이 될 때는 좀 한번 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시리아 상황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책도 소개합니다. 여긴 홍보하는 시간은 전혀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비슷한 질문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뭘 할까요?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시리아, 한국에 와 있는 시리아 난민이든, 아프간 난민이든, 예멘 난민이든, 이주민 대해서든,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대답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시간, 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는 활동합시다. 무조건 경제적으로 지원하자. 무조건 교육 방식으로 하자. 무조건 난민 캠프 같이 이렇게 가자.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항상 제 자리에 편안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무조건 어느 날 난민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늘 당장 바로 결과 안 나오더라도
내일이든 모레든 언젠가 무조건 난민들한테 그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막 한국어 완벽하지도 않고 말투도 이상하고 발음도 이상한 압둘와합 이야기는 들어주고 있는 그 고생하는 2시간은 아마 큰 활동이라고 큰 행동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무조건 난민 캠프 가서 어렵게 무섭게 힘들게 안 하더라도 한 걸음만 난민이나 이주민 향으로는 걸어가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각자 제 자리 할 수 있는 것 부담 없이 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말씀 더 추가 더 하는데요. 관심은 행동이랑 같이 옵니다. 행동 없는 관심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너무나 약간 조금 무식하고 거창하고 거만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는 무조건 실천해야 이거 관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실천은 각자 제 자리에서 어떤 방식이든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아마 답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친구가 김혜진 선생님은 제가 방금 이름은 국어 선생님에 좀 말씀드렸는데 김혜진 선생님은 되게 아마 사람들이 이름 봤을 때, 책 봤을 때 너무나가 우회합니다. 너무나 적극적인 사람이고 앞서서 무조건 이렇게 지금 맨 앞서 나가면서 시리아 돕시다, 도와줍시다 매일매일 모금 활동하면서 시리아 알리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김혜진이라는 사람은 일반 시민이고 그 학교 생활하면서는 학교 생활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사들이 요즘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많이 고생 많고 힘들고도 하는데, 근데 하면서도 시리아 상황도 보면서 제 삶을 보면서 우리 가족 이야기 보면서 시리아 난민들 사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가 안타까워해서 그런 이야기들은 총리 기록으로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기록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조용히 자기 책상에서는 주말이나 귀한 주말 이용하면서 쉬는 시간 이용하면서 조금씩 기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책을 내 친구 압둘와합을 소개합니다. 책을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이 책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초대하고 시리아 위에서도 활동도 하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금 찍고 있는 학교 는 이 책 영향이 컸었습니다. 그 후원자님이 이 책도 읽고 저를 보고 저를 어느 정도가 믿고 해서 그래서 압둘와합 믿고 학교 만들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아마 김혜진 선생님은 이 책을 썼을 때는 학교까지 이 책 통해서 학교까지 만들 수 있다 전혀 상상하고 예측하지 못했고 이 책 읽으면서도 난민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난민 무조건 반대하고 난민들 다 범죄자들이고 난민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디에 우연히 이 책을 알게 됐거나 친구 선물 받거나 하게 됐거나 어떻게든 읽게 됐는데 읽으면서는 생각이 조금 바꾸기도 하고 본인도 검색도 하고 공부하게 됐고 저한테 메시지 보내거나 김혜진 선생님한테 메시지 보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저한테는 길게 용기 내면서는 장문을 보내면서 저는 정말 미안하고 사과합니다. 근데 저 왜 모르는 사람 갑자기 왜 저는 옛날에는 난민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생각은 하고 떠나고 무조건 떠난 방식으로 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는 난민도 사람이네 하면서 제가 반성하고 미안하고 좀 눕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한 행동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인식이고 많은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나 그래서 난민들한테 이주민들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때는 방법은 많겠지만 그거 제일 단순한 방법은 그분들 봤을 때는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분도 사람이고 나랑 맞으면 맞고 나랑 이상하면 안 그분들은 나랑 안 맞다 하면 꾸준히 그 사람들 눕거나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짐승이나 테러리스트나 나쁜 놈이나 이렇게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그분들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이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 전혀 아닌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할 때는 토론할 때는 그런 이야기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혼자서만 이야기하면 너무 그렇고 제가 시간이 많이 차지했는 것 같아서 많이 오버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항상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행사에 갔는데 이러한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보았는데요. 혼자 꾸는 꿈을 보지만 함께하면 형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이거 내 이야기 아닐까요? 제가 학생 신분으로 하면서 혼자서 광화문 광장에서는 티켓 1인 시위도 하면서 매일매일 싸우고 뭐 시리아 정부가 나쁘다 뭐 시리아 도와주십시오 알아sad독재자입니다 막 하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랑 의논하면서 손을 잡고 가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도 볼 수도 있고 학교까지도 만들고 지금 2번 학교도 만들고 지금 몇천 시리아 아이들한테 내리라는 것을 더 꿈꿀 수 있게도 하게 됐으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꿈을 하나 꾸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시리아 평화 꿈을 같이 꾸면 이 자리에서 오늘 꾸면 무조건 어느 날 분명히 시리아의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리아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시리아가 안전하고 다시 정상적인 나라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은 한 명씩 찾아가겠습니다. 물론 이재명 원장님, 이형호님 통해서 여러분들 연락은 하겠습니다만 연락은 드리면서 보면서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 자리에 시리아 평화 같이 기도하고 꿈꿨으니까 여러분 특본의 평화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 손을 잡고 같이 시리아 가서 우리 집 앞에서 있는 유프라테스 강 빨 담으면서 수박을 먹으면서 평화를 또 생각하면서 유프라테스 강부터 한강까지 평화가 흘러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거 시리아의 맛있는 과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는 한국에 와서 다이어트 시작할 테니까 시리아에서는 우리가 맛있게 먹어도 되고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시리아 평화는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길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뭐 사회자님이 다음에 질문 있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압둘와합님의 뭐 여러 가지 활동이나 관심이나 또 난민에 대한 이야기나 우리가 조금 더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예, 우리 압둘와합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혹시 선생님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우리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채팅창에 권호숙 선생님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압둘와합 대단하십니다. 영적으로도 깊은 분이신 것 같아요. 압둘와합 통해서 화이트 헬멧도 알게 되었습니다. 난민, 시리아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적이 있는데 가장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물론 압둘와합 님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그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마다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우리가 난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압둘와함님 좀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두 가지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한국에 시민단체들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는 뭐 지역 난민들이 한 지역에 살지 않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방문하거나 가까이 있는 시민단체, 본인이 믿고 신뢰하는 시민단체 통해서 그분들한테는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정신적인 도움이나 약간 친구와 애정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을 무조건 경제적으로가 돈으로가는 아닙니다.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분들 말 듣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주변에가 문제 있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이야기할 수 있고 친구만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만 해도 한국에 오래 살았는데도 뭐 지금은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찾아가서 뭐 친한 사람들한테 의논하고도 하잖아요. 그래서도 해결되고 방법도 알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난민들은 아쉽게 해도 이러한 따뜻한 사람들 옆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따뜻한 이웃으로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때 하면서 뭐 그분들이 필요하는 물질적인 도움이든 뭔가 다른 도움이든 이렇게 볼 수 있고 해외에 있는 난민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뢰하는 단체 통해서 후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후원대에서는 한마디 설명하면 무조건 후원만 이렇게 딱 보내고 끝나는 건 아니라 그 단체가 우리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했는지, 효과는 무엇이는지 계속 팔로잉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그 돈을 이상한 길로 가지 않거나 이 단체가 지치거나 이 단체가 외롭지 않거나 이렇게 옆에 계속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연락을 하면 번거롭긴 하지만 그 난민들 일하는 단체 헬프스리아 같은 와사비 다른 단체들은 되게 반갑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 관심 있는 사람이 많구나. 그렇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시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하자면 요즘은 제일 필요한 부분은 바로 약품입니다. 약품, 다음에는 먹는 것, 다음에 교육 지원 필요합니다. 교육 지원은 당연히 교육단체 통해서 가능한데 학교나 뭐 학교범이나 그런 것을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일 다시 정리하자면 약품이 많이 부족하고 그건 의료단체들 통해서 만약에 후원하실 때는 시리아에서 약품이나 이런 물건, 의료적인 물건 분야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지정하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난민 상황이 다르니까 후원하시기 전에 이 나라, 이 난민들 필요한 것 무엇이는지 그래서 알고 후원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아이디어 있거나 생각이 있거나 하고 나누고 싶을 말씀 있으면 부끄럽지도 않고 편안하게 신뢰하는 단체한테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미처 그것을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어느 후원자가 이렇게 갑자기 하자고도 하니까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 그렇네요. 또 생각은 할 수 있어서 함께 머리를 쓰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아까 다시 정리하자면 무조건 눈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답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이 되게 좀 많이 와 닿았고요. 아, 그분들이 굉장히 외롭겠구나. 친구가 필요하겠구나. 단지 어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채팅창에 헬프 시리아 페이스북 주소를 올려놨는데요. 예, 아마 여기 들어가 보시면 현재 헬프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 또 선생님들 또 마음이 있으시면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꼭 질문이 아니어도 선생님들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저희 뭐 하나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호숙 선생님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예, 채팅창에 또 올려주셨는데, 한국에 사는 난민 가족을 한국인이 초대하는 게 가능한지, 예, 되게 어려워집니다. 안타깝게 해도 불가능합니다. 아, 시리아 사람들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 정부가 2015년부터는 시리아인이 한국에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명 살고 있습니다. 그 1,500명 숫자 기준은 2015년 기준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까지는 시리아 난민들 많이 아예 오진 않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만 오지, 뭐 자기 뭐 형이 있거나 뭔가 와이프 오거나 뭐 그렇게 가족이만 올 뿐이지. 근데 전혀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 옵니다. 아예 모르니까 안 오고. 근데 그 숫자가 계속 많아지면서 어느 날 인천공항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28명 이렇게 입국 안 되고 인천공항에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6개월이나 8개월 동안 붙잡혀 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들 힘으로 그 수송하고 여러 변호사님들이 힘 쓰면서 써주시면서 그 시리아 분들이 입국하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한국 정부가 그 시리아 국적자들은 한국에 입국 못하게 됐고 비자에 아예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오려면 여러 나라 거치면서 환승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 다 머리 쓰면서 몇 천만 원 돈을 내면서 인천공항까지 도착은 하는데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시리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는 시리아 분들은 제가 요즘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아마 약간 웃긴 문제일 수 있는데요. 결혼 문제입니다. 그 한국에 와 있는 시리아 난민분들 중에서는 저 같은 젊은 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같은 문화권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결혼해도 와이프를 한국까지는 초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연애하거나 결혼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결혼 못하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한국에선 한국 여성이랑 만나거나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아랍권 여성이랑 같이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고 주차 가족이 있는 분들도 가족을 초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리아 분들 몇 명은 가족 돈에도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인데 가족을 초대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저는 지금 한국인 됐고 한국 그 국적도 취득했는데도 우리 가족은 터키 살고 있는데 초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세요. 아무리 한국인들도 가족을 초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선생님들 궁금한 게 많으시겠습니다만, 저희가 SNS를 통해서도 압둘 와합님하고 또 소통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시리아 상황이 어떤지, 또 헬프 시리아는 어떤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지, 또 압둘 와합님을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압둘 와합님이 어제 울산 갔다 오시고, 오늘 새벽, 네. 아침 일찍 또 올라오시고, 네. 제가 SNS를 가끔 보면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또 시리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난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계신데요.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실 텐데,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압둘와함님께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압둘와함님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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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피스 빌딩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형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